안녕하세요. 정부간 관계론을 수강하고 있는 행정학과 4학년 최유진입니다. 저는 안양교도소 이전을 두고 안양시와 의왕시의 정부간 관계를 조사했습니다. 안양교도소 이전 이슈에 대한 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양교도소 이전은 1995년부터 제기되어 오던 문제입니다. 법무부는 안양교도소의 노후화 문제와 수용환경 개선을 위해 주변 지역으로 이전을 추진하였습니다만 교도소는 대표적인 님비시설이니만큼 시설을 받아줄 지자체를 찾지 못하였고 중앙부처 입장에서도 신축에 드는 천문학적 비용을 이유로 재건축 결정을 선회하였습니다. 안양시는 재건축 요구를 무시하였고 이에 2012년 법무부는 안양시의 재건축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안양시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기도 하였습니다. 2년간 3차례의 재판 끝에 안양시가 번번이 패소했고 마침내 대법원은 재개발 허가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이때 의왕시와 안양시의 이해관계가 딱딱 맞아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기획재정부가 교정시설 등 국유재산 재배치에 관한 법률을 만들면서부터입니다. 안양교도소와 서울구치소, 서울소년원을 한꺼번에 의왕으로 이전해서 경기 남부 법무타운을 조성하는 대신에 의왕에 있는 내손돈 예비군 훈련장을 안양으로 이전하는 방안입니다. 이른바 안양시와 의왕시의 기피시설 빅딜의 시작으로 기관이 이전하면서 인프라가 조성이 되고 IT 벤처타운이 그 대가성으로 조성될 것이라는 예상이었으며 별다른 기반 산업이나 공공기관이 없던 의왕시의 입장에서는 고려해볼 만한 방안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부, 기재부, 국방부, 경기도, 안양시, 의왕시, 국토연구원은 교정시설 이전 및 국유지 개발에 관한 MOU를 체결하면서 안양교도소 이전은 사실상 확정 분위기였습니다. 여기에 반기를 든 것은 다시 한번 법무부로 기존 안양시 재건축 노선을 고수하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의왕시는 다급해졌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의왕시는 김성재 전 의왕시장의 주도로 주민투표로 결정한 방안을 합의하기로 합니다. 여기에 의왕시 반대 측 시민들이 김 시장을 주민소원 투표 청구를 하려는 움직임이 보였고 의왕시는 잠시 추진을 보류합니다. 기재부 또한 의왕에 교정타운을 조성하는 것이 국책사업으로 확정되지 않았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보입니다. 부처 간 협약이 일정 조율을 이유로 엎어지고 만 것입니다. 안양시 입장에서는 이전 사업이 추진 동력을 받았다가 점점 힘이 빠지는 것을 보면서 이전 건의를 하게 되고 대규모 집회나 기자회견을 끊임없이 진행하게 됩니다. 2016년 상황은 변화를 맞게 됩니다. 안양시와 의왕시가 이대로 중앙정부의 의견을 하향식으로 따를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는 의왕시장과 안양시장의 물밑 작업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김성재 전 의왕시장이 정부 부처, 즉 법무부와 기재부 간 합의가 전제된다면 안양시가 500억 원을 제공하고 의왕으로 경기 남부 법무타운을 이전해서 조성하기로 한다고 발표합니다. 여기에 안양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며 화답합니다. 의왕시의 조건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2017년 이 사업은 다시 한번 위기를 맞습니다. 이필훈 전 시장은 임기 중 시정사업 중 하나로 안양교도소 이전을 마무리 짓고 싶었지만 의왕시장 입장에서는 내년도 선거를 위해 반대가 심한 사업을 계속해서 밀고 나갈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마침내 2019년 의왕시에서는 이 사업은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으며 중앙정부끼리 의견 일치도 안 되는 상황에서 교도소 이전을 종전과 같이 논의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안양교도소 이전은 현재까지 표류 상태입니다. 교도소 부지에 주택 공급을 해서 주택난을 해소하겠다는 정부 부처의 발표가 있긴 했지만 구체적인 계획이나 협의는 하나도 진전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저는 안양교도소 이전과 관련된 정부간 관계를 분석함에 있어서 무라마츠 미치오의 IGR 모형 중 수평적 정치 경쟁 모형을 적용하고자 합니다. 무라마치는 일본의 학자로 일본의 중앙과 지방 간 관계를 전통적인 수직적 행정 통제 모형과 수직적 통제 모형으로 설명할 수 없는 중앙과 지방 관계를 설명하는 보완 모형인 수평적 정치 경쟁 모형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수직적 행정 통제 모형 하에서는 국가의 위임 사무가 많고 보조금에 의한 중앙정부의 통제력이 강하며 인사 행정에서 낙하산 인사가 이루어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수평적 정치경쟁 모형 하에서는 중앙과 지방 관계를 전체로 정치로 매개된 상호이전 관계로 보는 새로운 모형입니다. 수직적 행정 통제 모형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정치 과정에서의 중앙과 지방의 교섭이 확대되고 있으며 이런 것들이 중앙과 지방의 통합의 틀을 구성한다고 말합니다. 중앙과 지방이 정책을 둘러싸고 상호 경쟁을 벌이는 대등한 관계인 것입니다. 중앙의 의사가 지방에 일방적으로 하달되어 지방은 이를 그대로 수행하는 통치적인 것이 아니라 지방도 의사결정 주체로서 당사자 능력을 갖습니다.
즉 중앙과 지방관계의 기본 축이 통치 논리에서 상호분리 논리로 이동합니다. 이때 정부 간 관계의 형태가 중앙과 지방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간 자율적인 관계도 가능해집니다. 이 그림은 안양교도소의 이전을 둘러싸고 안양시와 의왕시 간 교정시설 빅딜로 대표되는 협력과 여기서 도출되는 합의를 중앙부처에 제시함으로써 협력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하는 과정에 초점을 맞추어서 도식화한 것입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교정시설은 님비시설이고 님비시설의 특성상 중앙정부가 무라마츠의 수직적 통제 모형과 같은 모습으로 지방정부를 찍어두를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안양시와 의왕시는 수평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중앙정부와도 간헐적이지만 오랜 기간 교섭을 진행해왔습니다. 의왕시는 기피시설 유치하는 데 있어서 개발 이익금을 안양시와 협상하고 중앙정부에게는 IT 벤처타운 조성을 대가로 요구하면서 지역 여론을 함께 의식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안양시와 의왕시가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자신들의 요구를 법무부로 대표되는 중앙정부에 관철시키기 위한 일시적 협력을 통해 영향력 행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과정에서도 지방정부 간 수평적 관계와 교섭 과정을 볼 수 있으며 이는 협력과 정치적 자원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